방금 내 회사를 사기꾼 집단이라고 했죠. 내일부터 내 비서로 출근해서 그 말이 맞는지 끝까지 증명해봐요. 한서윤은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나간 맞선 자리에서 상대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경쟁사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그녀가 무능하다고 몰아붙인 회사의 대표는 바로 눈앞에 앉아있던 강태준이었다. 태준은 화를 내는 대신 서윤에게 자신의 비서가 되라고 명령하고 그녀만 알고 있어야 할 익명의 보고서 문장을 꺼낸다. 우연처럼 보였던 맞선은 처음부터 누군가가 설계한 함정이었다. 방금 내 회사를 사기꾼 집단이라고 했죠. 내일부터 내 비서로 출근해서 그 말이 맞는지 끝까지 증명해봐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해서 오히려 협박처럼 들렸다. 서윤은 물잔을 내려놓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투명한 물이 흰 식탁보 위로 번졌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맞선 상대가 평범한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태준이 관심 있는 기업을 묻자 기다렸다는 듯 진화 모빌리티를 입에 올렸다. 그 회사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내부는 완전히 막혀 있어요. 태준이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대표 한 사람에게 결정권이 몰려있고 납품업체 선정은 불투명하고 실패한 사업은 실무자 탓으로 돌리잖아요. 대표를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같습니까? 통제광이요. 웃으면서 사람 숨 막히게 하는 타입. 태준은 그 말에 정말 웃었다. 서윤은 그 미소를 예의라고 착각한 채 결정타까지 날렸다. 아마 주변에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제야 태준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 명함을 꺼내 밀어놓았다. 진화 모빌리티 대표이사 강태준. 서윤의 눈동자가 명함과 그의 얼굴 사이를 3번이나 왕복했다. 설마 동명이인이시죠? 태준은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진화 모빌리티 대표가 둘이라면 좋겠군요. 한 명쯤은 당신이 칭찬할 테니까. 서윤은 의자를 밀며 일어섰다. 머릿속에서는 도망치라는 경보가 울렸지만 몸은 굳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일은 실수였습니다. 맞선도 여기까지 하죠. 가방을 집어들자 태준이 느긋하게 물었다. 실수라는 건 내 정체를 모르고 솔직하게 말한 겁니까? 아니면 회사의 문제를 내 앞에서 말한 겁니까? 둘 다요. 아까는 결과를 보면 사람을 안다고 했죠. 지금 보니 인상도 상당히 나쁘네요. 창피함을 감추려다 더 날카롭게 받아친 말이었다. 태준의 눈빛이 깊어졌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앉아요, 한서윤 씨.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순간 서윤의 손끝이 묻었다. 맞선 주선자는 상대가 자신에 대해 간단한 정보만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태준의 발음에는 이름을 처음 읽는 사람의 망설임이 없었다. 제 이름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 판단은 정확하네요. 태준은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 봉투를 올렸다. 저를 조사했어요. 필요한 만큼. 맞선 상대를 그렇게 조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선 상대라면 안 하겠죠.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 서윤은 잠시 의미를 놓쳤다. 태준은 맞은편 의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영입할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전 지원한 적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불렀습니다. 이게 채용 면접이었어요. 당신이 문서에서만 용감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죠. 서윤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사라지고 경계심이 떠올랐다. 무슨 문서를 말하는 거죠? 태준은 봉투를 열며 낮게 말했다. 자신이 쓴 글도 기억하지 못합니까? 식당 안에 잔잔한 음악이 갑자기 멀게 들렸다. 태준이 첫 장을 꺼내 그녀 쪽으로 돌려놓았다. 진화 모빌리티의 운영 구조와 공급망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였다. 작성자 이름은 없었지만 첫 문단의 배열과 표안의 기호만으로도 서윤은 알아보았다. 3달 전 서린로직 내부 전략회의를 위해 작성했던 초안이었다. 당시 최민석 전략본부장은 자료가 거칠다며 외부 공유를 금지했고 자신이 다시 검토하겠다며 원본을 가져갔다. 그런데
눈앞의 문서는 제목부터 달랐다. 원래 제목은 경쟁사 위험 분석 초안이었지만 여기에는 진화 모빌리티 부실 경영 고발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수치 몇 개가 과장됐고 가능성으로 표시한 문장은 확정적 사실처럼 바뀌어 있었다. 서윤은 종이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건 제가 쓴 문서가 아니에요. 기본 구조는 당신 겁니다. 초안은 제가 만들었지만 이런 제목도 이런 결론도 쓴 적 없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원본 파일이 회사 서버에 남아있을 거예요. 없습니다. 태준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보안팀과 법무팀이 확인했으니까. 서윤은 숨을 짧게 들이켰다. 그럼 저를 고소하려고 불렀어요. 그럴 생각이었다면 식당이 아니라 조사실에서 만났겠죠. 태준은 보고서 한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다. 분산된 오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지만 침묵으로 보호된 오류는 조직 전체를 공범으로 만든다. 당신이 쓴 문장입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내 회의에서도 읽힌 적 없고 민석에게 보낸 원본에만 있던 문장이었다. 서윤은 종이를 내려놓고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썼어요. 하지만 외부에 보낸 적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했죠? 최민석 본부장님에게요.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 사람이 당신 상사입니까? 저를 지금 회사로 데려온 분이고 제가 믿는 사람이에요. 서윤은 믿는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스스로에게 하는 확인이기도 했다. 태준은 보고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믿음은 증거가 아닙니다. 의심도 증거는 아니죠.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저를 협박해서요.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내일부터 비서로 출근하라는 게 선택이에요. 다른 선택은 법무팀과 대화하는 겁니다. 서윤이 차갑게 웃었다. 역시 통제광이라는 분석은 맞았네요. 당신도 예상보다 훨씬 성급합니다. 사람을 함정에 넣어놓고 성격 평가까지 해요. 함정이라면 빠져나오면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우리 회사 안에서 누가 이 보고서를 이용했는지 확인하세요. 왜 하필 비서죠? 내 일정과 회의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도 당신을 분석 인력으로 경계하지 않을 테니까. 그건 비서가 아니라 미끼잖아요. 태준은 부정하지 않았다. 미끼가 될지 칼이 될지는 당신이 정합니다. 서윤은 그제야 이 남자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녀가 공격자인지 이용당한 사람인지 그래서 가까이 두고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모욕적이면서도 이상하게 정직한 방식이었다. 식당을 나온 서윤은 곧바로 최민석에게 전화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아, 맞선 끝났어. 평소처럼 다정한 말투였다. 본부장님, 제가 3달 전에 드린 진화 모빌리티 보고서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그건 왜 그 문서가 진화 모빌리티 손에 들어갔어요? 제목과 데이터가 바뀐 채로요. 민석은 놀란 숨을 내쉬었다.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라 준비된 반응처럼 느껴졌다. 뭐라고? 혹시 강태준을 만났니? 서윤의 걸음이 멈췄다.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아세요? 오늘 맞선 상대성을 들었어. 설마 정말 그 강태준이었어. 설명은 가능했지만 매끄럽지 않았다. 주선자는 태준의 이름과 직업을 가족에게도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 보고서 원본은 어디 있어요? 회사 서버에 있겠지. 없대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민석은 곧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같이 확인하자. 강태준이 무슨 말을 했든 믿지 마. 상대 약점을 잡고 흔드는 데 능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저더러 자기 비서로 오라고 했어요. 민석은 즉시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내부 자료에도 접근할 수 있겠네.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을 싸늘하게 긁었다. 민석은 곧 사실을 확인하려면 상대 자료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윤이 첫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민 사람이었다. 그래서 서윤은 의심을 밀어내며 말했다. 내일 진화 모빌리티에 가볼게요. 대신 원본을 찾아주세요. 다음 날 오전 7시 40분 서윤은
진화 모빌리티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검은 유리와 회색 석재로 이루어진 건물은 사람을 조용히 평가하는 듯했다. 일부러 약속보다 50분 일찍 왔지만 안내 직원은 놀라지 않았다. 이름을 확인한 직원은 서랍에서 검은 출입증과 태블릿을 꺼냈다. 한서윤 비서님 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윤은 출입증을 받아 들다 말고 물었다. 언제 등록됐죠?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다. 사흘 전입니다. 서윤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맞선은 어젯밤이었다. 태주는 그녀가 회사를 비난하기 전부터 출입증을 만들었고 제안을 받아들일 것까지 계산한 셈이었다. 잘못 발급된 것 아닐까요? 대표 비서실에서 직접 요청한 거니라 오류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때 로비 한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류가 아닙니다. 강태준이 검은 코트를 팔에 걸친 채 걸어왔다. 주변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지만 그는 서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왜 사흘 전에 제 이름으로 이걸 만들었죠? 당신이 올 거라고 판단했으니까. 제가 거절할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만들었다고요. 태주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거절했어도 다시 오게 만들 생각이었으니까. 문이 열렸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태도가 사람을 숨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태주는 안으로 들어가 몸을 돌렸다. 첫 출근, 첫 지적이군요. 기록해두죠. 전 아직 출근한다고 확답하지 않았어요. 출입증을 목에 걸고 로비에 서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윤은 뒤늦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출입증을 착용한 것을 깨달았다. 화가 났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결국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최상층에 도착한 태주는 서윤을 곧장 대회의실 앞에 세웠다. 안에는 12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물류센터 자동화 사업의 공급업체 선정안이 떠 있었다. 서윤이 낮게 물었다. 지금 저 회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회사 구조도도 못 봤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선입견이 없으니까. 비서가 첫날부터 임원회의에 들어가요. 내 비서는 들어갑니다. 태주는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새 업체의 견적서와 평가표가 정리돼 있었다. 10분 동안 보고 이상한 점을 찾으세요. 10분이요. 어제는 자료도 없이 우리 회사 문제를 3가지나 찾았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분석이었고 이건 실제 계약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데려온 겁니다. 태주는 그대로 문을 열었다. 임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그중 전략구매본부장 문상혁이 서윤의 출입증을 확인하고 얼굴을 굳혔다. 태준이 상석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내 직속 비서로 근무할 한서윤 씨입니다. 상혁이 즉시 입을 열었다. 대표님, 경쟁사 출신을 기밀회의에 참석시키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태준은 담담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오래 보고도 못 찾은 걸 경쟁사 직원은 한눈에 찾을 수 있으니까요. 상혁의 시선이 서윤에게 꽂혔다. 단순한 불쾌감보다 두려움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서윤은 화면 가까이 다가가 견적서를 훑었다. 숫자는 사람보다 정직했다. 새 업체의 총액은 비슷했지만 유지보수 항목의 산정 방식이 달랐다.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성테크는 장비 수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대신 관리 인력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안전성 점수는 다른 업체보다 낮았는데 최종 종합 점수에서는 가중치가 높아져 있었다. 누군가 항목별 비율을 바꾼 것이다. 이 평가표 누가 만들었죠? 서윤이 묻자 상혁은 불쾌하게 답했다. 비서가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럼 대표님이 알 필요는 있겠네요. 한성테크가 선정되면 첫 해 비용은 낮아 보이지만 3년 뒤에는 경쟁업체보다 최소 18% 더 비싸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10분 봤다고 전체 구조를 안다는 겁니까? 상혁이 쏘아붙였다. 서윤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고 산식과 바뀐 가중치를 표시했다. 전체 구조는 몰라도 누가 숫자를 숨기려 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몇몇 임원들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표정을 바꾸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칭찬보다 오랫동안 찾던 칼의 날을 확인하는 집중이 있었다. 그제야 서유는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커피를 타는 비서로 부른 것이 아니었다. 이 회의실에 누군가를 뵈기 위해 데려온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태주는 비어있는 회의실에 남아 말했다. 첫날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칭찬을 무시했다. 문상혁 본부장이 왜 제가 서린로직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렇게 놀랐죠. 당신이 알아내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시험이에요. 업무입니다. 제 업무 범위부터 정확히 말해요. 태주는 유리벽 너머 도심을 바라보았다. 내 옆에서 듣고 보고 의심하세요. 특히 모두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해고하라고요. 해고는 내가 결정합니다. 누구를 남겨야 할지 판단할 근거는 당신이 만들 겁니다. 서유는 비서라는 직함이 자신을 무시하게 만드는 위장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임원들은 신입 비서 앞에서 방심할 것이고 태주는 그녀의 눈으로 조직을 다시 보려 했다. 저를 믿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권한을 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두는 겁니다. 그건 신뢰가 아니라 감시예요. 당신도 나를 감시하면 됩니다. 서유는 가방에서 어젯밤 받은 보고서 사본을 꺼냈다. 그럼 저도 질문할게요. 이 문서를 처음 어디서 받았죠? 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못하겠어요. 대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직은 하지 않는 겁니다. 서유는 출입증 뒷면을 무심코 뒤집었다가 발급 일자 아래 작은 승인 코드를 발견했다. 승인자는 대표 비서실이 아니라 전략감사 태스크포스였다. 존재조차 공개되지 않은 조직의 이름이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태주는 이미 그 코드가 보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얼굴이었다. 맞선은 끝났지만 진짜 면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이 서윤에게 건넨 첫 번째 공식 일정표에는 비서 업무라고 부르기 어려운 항목들이 빼곡했다. 오전 8시 공급망 점검회의 9시 반, 신규 물류센터 예산 검토 11시, 감사팀 비공개 브리핑 오후에는 임원 면담이 3건이나 잡혀 있었다. 서유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일정표를 들고 대표실로 들어가 물었다. 비서는 대표님 식사 예약이나 출장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 아닌가요? 태주는 서류에서 눈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런 일은 기존 비서실이 합니다. 그럼 전 뭘 하는데요? 회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숨기는 말을 찾습니다. 그걸 왜 비서라는 이름으로 시켜요? 분석가라고 소개하면 모두 입을 다물 테니까. 서유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사람을 속이는 게 회사 운영 방식인가 봐요. 그제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어제 당신도 최민석에게 내 회사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유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제 통화를 들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 표정을 봤죠. 태준은 그녀가 들고 있던 일정표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나를 의심해도 좋습니다. 대신 눈앞에 놓인 숫자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믿지는 마세요. 서유는 대꾸하지 못했다. 민석에게 받은 은혜를 의심하는 일은 아직 그녀에게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태준이 자신의 망설임을 너무 정확히 짚어낸 사실도 불쾌했다. 첫 회의는 신규 물류센터의 자동화 설비 계약을 재검토하는 자리였다. 전날 서윤에게 공개적으로 지적당한 문상혁 본부장은 시작부터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는 한성테크의 조건이 업계 최상이라며 계약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은 태블릿에 적힌 숫자를 다시 훑다가 계약서 부속 문서에서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다. 장비 고장률이 일정 수준을 넘더라도 운영 환경 탓으로 판단될 경우 공급업체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었다. 책임 판단 기관은 공급업체가 추천하는 외부 평가사로 지정돼 있었다. 서윤이 손을 들자 상혁은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비서님은 회의록만 정리하세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고장 원인을 업체가 고른 평가사가 판단하면 결과도 업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업계 관행입니다. 관행이라는 말이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죠. 상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현장 경험도 없는 사람이 계약서 한 줄 보고 전체 사업을 판단합니까? 서윤이 입을 열기 전에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 한 줄을 현장 경험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지부터 설명하시죠.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상혁은 문제 조항이 실무 검토 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다며 책임을 아래로 돌렸다. 서윤은 그 순간 태준이 직원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도록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돈으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답변을 기록하고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게 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복도에서 태준을 따라잡았다. 일부러 제가 먼저 질문하게 만들었죠. 태준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당신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말하면 될 일을 왜 저한테 시켜요? 내가 지적하면 임원들은 내가 이미 답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지적하면 그들은 당신이 뭘 더 알고 있는지 두려워하죠. 그래서 절 방패로 쓰는 거예요. 칼이라고 말했을 텐데요. 태준이 멈춰서자 서윤도 급히 걸음을 멈췄다. 그는 그녀의 출입증이 뒤집혀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려다 손을 멈췄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불편하면 거리를 두겠습니다.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서윤은 뜻밖의 당황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손끝 하나가 닿는 일에도 허락을 구하듯 멈췄다. 서윤은 그 변화가 진심인지 계산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거리보다 설명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전략감사 태스크포스가 뭔지, 왜 제 출입증이 그 조직 승인으로 발급됐는지 알려줘요. 태준의 표정이 다시 닫혔다.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럼 저도 대표님이 원하는 만큼 협조할 수 없어요. 협조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비밀 조직 이야기는 없었어요.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3명의 임원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할 겁니다. 어떤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지 확인하면 그 조직의 목적을 설명하죠. 네. 태준이 준비한 시험은 단순했지만 위험했다. 서윤은 문상혁에게 한성테크 계약이 잠정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고, 재무 담당 전무에게는 계약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알렸다. 기술 담당 사장에게는 아예 다른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시작했다는 말을 흘렸다. 새 정보는 모두 사실처럼 보이도록 일부 자료와 함께 전달됐다. 태준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서윤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비서실에도 공유하지 마세요. 그가 말하자 서윤은 곧바로 되물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이 정보들을 최민석에게 넘기면요. 그럼 당신도 명단에 올라갑니다. 태준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서윤은 그 냉정함에 화가 났지만 자신이 이미 민석에게 회사 내부를 알아보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목을 조였다. 점심 무렵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새 직장은 어떠냐는 안부 뒤에 첫날 회의 참석자 명단과 한성테크 계약 진행 상황을 묻는 문장이 붙어 있었다. 서윤은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 참석자 명단 대신 공개된 보도자료 링크만 보냈다. 민석은 곧바로 전화했다. 서윤아, 난 네가 위험할까봐 상황을 알아야 해. 다정한 목소리였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저도 아직 파악 중이에요. 확실한 게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강태준에게 마음 주지 마. 그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써. 통화가 끝난 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대표실 쪽을 바라봤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그녀를 도구처럼 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오후 임원 면담에서 서윤은 또 다른 이상함을 발견했다. 기술 담당 사장 박도현은 비공개 협상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지만 문상혁은 계약 중단 가능성을 듣자마자 한성테크 측에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다. 재무 담당 전무는 계약 축소 소식보다 정보 출처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태준은 면담 내내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손짓과 말끝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마지막 면담이 끝난 뒤 서윤이 말했다. 문상혁 본부장은 한성테크와 개인적으로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정보 유출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반응했거든요. 태준이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계속해보세요. 재무 전문은 내용보다 유통 경로를 궁금해했어요. 기술 사장은 놀라지 않은 척했지만 제가 나갈 때 바로 휴대전화를 확인했고요. 누가 가장 수상합니까? 지금 판단하면 실수해요. 서윤은 단호하게 답했다. 대표님은 빨리 결론 내리는 사람을 원한 게 아니라 틀린 결론을 막는 사람을 원해서 절 데려온 거잖아요. 태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자신을 꽤 높이 평가하는군요. 대표님이 먼저 제 출입증을 만들었어요. 서윤이 받아치자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긴장은 처음으로 싸움이 아니라 호흡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태준은 곧 표정을 거두며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가장 늦게 인정하니까. 저녁 무렵 서윤의 사내 메일로 오래된 공급업체 감사 자료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전략감사 태스크포스였지만 담당자 이름은 없었다. 자료를 검토하던 그녀는 한성테크와 서린로직의 외주 계열사가 같은 평가법인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 이상한 것은 평가 보고서마다 동일한 문장 오류가 반복된다는 점이었다. 책임 범위를 뜻하는 단어가 해마다 같은 위치에서 잘못 입력돼 있었다. 누군가 기존 문서를 복사해 여러 계약에 돌려 쓴 흔적이었다. 서윤은 즉시 태준에게 자료를 들고 갔지만 대표실은 비어 있었다. 비서실 직원은 그가 지하 기록 보관실에 있다고 알려줬다. 서윤이 내려가 보니 태준은 오래된 서류 상자들 사이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재킷은 의자에 걸쳐져 있었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다. 평소의 빈틈없는 모습과 달리 피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바닥에는 7년 전 진화 모빌리티 합병 실패 관련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서윤이 다가오자 태준은 서류 한 장을 뒤집어 감췄다. 남의 기록을 훔쳐보는 취미도 있습니까? 숨길 거면 대표실 금고에 두지 왜 여기 펼쳐놨어요? 그녀가 쏘아붙였지만 시선은 뒤집힌 종이 모서리에 걸렸다. 거기에는 당시 회장 비서실장의 이름과 거액의 자문료 지급 내역이 적혀 있었다. 태준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아버지가 가장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합병 계획을 경쟁사에 넘기고 사라졌죠. 그 뒤로 아버지는 쓰러졌고 나는 27의 회사를 맡았습니다. 서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은 감정을 설명하는 대신 서류를 정리했지만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래서 모두를 의심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의심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보다 의심해서 미움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방금 내 약점을 봤으니까 모른 척하는 것보다 정확히 알려주는 편이 통제하기 쉽습니다. 마지막 말은 여전히 그답게 오만했지만 서윤은 그 안에 숨은 두려움을 들었다. 그녀 역시 과거 직장에서 상사의 데이터 조작을 성급하게 폭로했다가 증거를 빼앗기고 조직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다. 그때 민석이 손을 내밀었기에 그녀는 믿음에 목말라 있었다. 태준은 정반대로 믿음을 끊어내며 살아왔다.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같은 상처를 숨기고 있었다. 서윤은 들고 온 자료를 내밀었다. 한성테크와 서린로직 외주사가 같은 평가법인을 써요. 보고서 오류도 똑같고요. 태준은 자료를 빠르게 훑었다. 피곤했던 눈빛이 즉시 날카로워졌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직 결론 내리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확인할 겁니다. 당신과 함께. 그 말에는 처음으로 감시가 아니라 동료를 향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기록 보관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석이었다. 태준은 화면을 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누구의 전화를 받는지 이미 아는 듯 시선을 돌렸다. 서윤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안 받아도 됩니까? 태준이 묻자 그녀는 짧게 답했다. 지금은요. 내가 있어서 아니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해서요. 태준은 더 묻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운전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서윤이 거절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늦었습니다.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 선택까지 정하지 마요. 태준은 잠시 입을 다문 뒤 차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대신 도착하면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건 지시예요. 요청입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밖으로 나서기 전 그녀는 뒤돌아 태준에게 말했다. 대표님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이유는 이해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의심받는데 익숙해질 생각은 없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익숙해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처럼 들렸지만 서윤은 아직 믿지 않았다. 다만 그 말을 믿고 싶다는 감정이 생긴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약속대로 태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도착했습니다. 답장은 곧 왔다. 확인했습니다. 내일 8시 회의에 늦지 마세요. 서윤은 어이가 없어 웃다가 노트북을 켰다. 민석에게는 아직 답하지 않은 메시지가 3개나 쌓여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에는 내일 진화 모빌리티가 한성테크 계약을 중단하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계약 중단 가능성은 자신이 문상혁에게만 전달한 정보였다. 민석이 우연히 추측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표현까지 지나치게 정확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태준에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화면을 캡처해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 아직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회사 보안 시스템에서 알림이 도착했다. 서윤의 계정으로 새벽 2시 예약 전송이 설정됐다는 경고였다. 첨부 파일 이름은 신규 물류센터 협상 일정이었다. 그녀는 그런 메일을 작성한 적이 없었다. 급히 예약함을 열자 수신자는 외부 주소로 가려져 있었고 본문에는 기술 담당 사장 박도현에게만 전달한 비공개 협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계정을 사용해 미끼를 훔쳐가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췄다. 지우면 범인은 숨어버린다. 그대로 보내면 자신이 정보 유출자가 된다. 몇 초 뒤 그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자마자 숨을 고르고 말했다. 대표님 미끼를 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까지 함께 삼키려고 해요. 태준은 서윤의 전화를 받은 지 15분 만에 보안팀장과 함께 회사로 돌아왔다. 새벽에 대표실에는 천장 조명 절반만 켜져 있었고 서윤의 노트북 화면에는 2시에 발송될 예약 메일이 그대로 떠 있었다. 태준은 수신자 주소와 첨부 파일의 접근 기록을 확인한 뒤 낮게 말했다. 삭제하지 않은 건 잘했습니다. 서윤은 팔짱을 낀 채 그를 바라봤다. 칭찬보다 설명이 먼저 아닌가요? 제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보안팀장은 외부 접속 흔적은 없고 사내 인증장치를 이용한 기록만 남아있다고 답했다. 누군가 본사 안에서 서윤의 계정을 복제했거나 잠금이 해제된 단말기를 사용했다는 뜻이었다. 태준은 메일을 예정대로 발송하되 첨부 파일 안에 추적 코드를 심으라고 지시했다. 서윤이 즉시 반대했다. 메일이 실제로 나가면 기록상 유출자는 제가 돼요. 발송 직후 우리가 회수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님이 저를 믿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계획이네요. 태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서 서윤은 이상한 불안을 느꼈다. 지금은 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조건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끝내 동의했지만 휴대전화로 화면과 접속 시간을 따로 촬영해 두었다. 과거에는 상사의 말을 믿고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벽 2시 정각 예약 메일이 발송됐다. 보안팀은 외부 서버로 넘어가는 순간을 추적했지만 수신 주소는 여러 중개 서버를 거쳐 사라졌다. 대신 첨부 파일은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 미끼라는 사실을 눈치챈 듯했다.
태주는 작전을 중단하고 서윤에게 귀가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사무실에 남아 접근 기록을 다시 살폈다. 발송 예약이 설정된 시간은 전날 오후 6시 17분이었다. 당시 서윤은 태준과 임원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노트북은 자신의 책상에 놓여 있었다. 비서실 복도 카메라에는 문상혁의 수행 직원 한 명이 서윤의 자리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화면 각도상 노트북에 손을 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태준은 그 직원을 즉시 부르려 했고 서윤은 막아섰다. 지금 움직이면 뒤에 있는 사람이 숨을 거예요. 당신 계정이 다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야 해요. 범인은 제가 의심받게 만들고 싶어 해요.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태준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보안팀장에게 서윤의 계정을 겉으로는 정상 상태처럼 유지하되 모든 움직임을 복제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서윤에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서윤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대표님도 제 선택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윤은 문이 닫히기 전 그의 눈에서 걱정을 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오후 진화 모빌리티의 국가 물류 플랫폼 입찰 전략서 일부가 서린로직 내부 회의에서 사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전날의 미끼가 아니었다. 예산 범위와 협상 대상 기술 평가 방식까지 포함된 실제 기밀 문서였다. 더 치명적인 사실은 다운로드 기록이었다. 파일은 이틀 전 밤 11시 42 분서윤의 계정으로 열람된 뒤 암호화 저장 장치에 복사돼 있었다. 출입 기록에도 같은 시각 그녀의 카드가 최상층 보안구역을 통과한 것으로 남아 있었다. 태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을 때 문상혁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대표님께서 경쟁사 직원을 직접 기밀회의에 들이셨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책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박도연 사장은 서윤을 바라보지 못했고 재무 전무는 내부 규정에 따라 즉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윤은 차분하게 기록을 읽다가 말했다. 그 시간에 저는 회사에 없었어요. 상혁이 비웃었다. 카드와 계정이 모두 한서윤 씨를 가리키는데 또 누가 했다는 겁니까? 복제된 겁니다. 편리한 변명이군요. 서윤은 태준을 바라보았다. 전날 밤 그와 보안팀이 계정 복제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사실만 공개하면 자신은 즉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태준은 입을 열지 않았다. 유출된 문서가 계정 감시를 시작하기 전에 복사됐는지 감시 이후에 빠져나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임원들의 시선은 유죄 판결처럼 무거워졌다. 회의가 끝난 뒤 태준은 서윤을 대표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 그는 책상 위에 출력된 메시지 기록을 내려놓았다. 서윤이 최민석에게 보낸 보도자료 링크와 통화 내역, 그리고 입사 첫날 민석이 요구한 회의 정보를 캡처한 자료였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깊게 배어 있었다. 서윤은 기록을 내려다보다 솔직히 말했다. 최민석 본부장에게 회사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어떤 정보를 넘겼죠. 공개된 자료와 중요하지 않은 일정 몇 개뿐이에요. 실제 기밀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지 아닌지를 당신이 결정했습니까? 제가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 문서는 제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태준은 두 손을 책상에 짚었다. 처음부터 서린로직을 위해 들어온 겁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서윤의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닫혔다. 그녀는 급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민석 본부장도 의심하고 있고 메시지도 따로 보관해뒀어요. 그걸 왜 사건이 터진 뒤에야 말합니까? 대표님이 저를 믿을지 몰랐으니까요. 태준이 낮게 웃었다. 당신은 내 믿음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숨긴 일은 선택이라고 부르는군요. 서윤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표님은 제 통화와 연락 기록을 몰래 조사했잖아요. 그건 뭐라고 부르는데요? 회사 기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대표님은 처음부터 제가 배신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실제로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다. 서윤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부정할 수 없었다. 민석에게 작은 정보라도 전달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하지 않은 범죄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최민석을 의심하지 못했고 대표님한테도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 책임은 질게요. 하지만 이 문서를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당분간 출입 권한을 회수하겠습니다. 저를 범인으로 보는 거예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누구에게도 권한을 줄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는 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당신이 숨긴 사실을 몰랐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과거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던 날에도 상사는 같은 말을 했다. 조사할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그러나 조사는 결론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고 그녀가 결백을 증명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제가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기록이 조작됐다면 카드도 계정도 증거가 아니에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라 오래된 공포에 붙잡힌 사람의 침묵이었다. 서윤은 목에 걸린 출입증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대표님은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사람을 의심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다 보면 결국 아무도 대표님 옆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문을 열자 태준이 이름을 불렀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서윤이 보안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은 순식간에 전층에 퍼졌다. 문상혁의 수행 직원은 노골적으로 안도했고 일부 직원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도연이 급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비서님, 정말 아니라면 빨리 개인 변호사를 알아보세요. 회사는 이미 책임질 사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서윤은 그 말 속에서 걱정보다 두려움을 느꼈다. 박 사장님은 제가 자료를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도현은 얼굴이 굳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회사가 책임질 사람을 정했다고 말했죠?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은 도현이 누군가에게 다급히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았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온 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민석이었다. 민석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 서윤아, 괜찮니? 진화 쪽에서 네 출입 권한을 정지시켰다며. 서윤은 차갑게 물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업계에 소문이 퍼졌어. 내가 도와줄게. 당장 회사로 와. 민석은 법무팀을 붙여주겠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결백을 묻지 않았다. 마치 서윤이 범인으로 몰릴 것을 처음부터 예상한 사람처럼 구조 방법부터 제시했다. 서윤은 만나겠다고 답했다. 이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들어야 했다. 서린로직 본사에서 민석은 누구보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윤을 맞았다. 그는 회의실 문을 잠그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강태준이 결국 너를 버렸구나.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잖아. 서윤은 찻잔에 손도 대지 않았다. 유출된 입찰 전략서를 본 적 있으세요? 민석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뉴스에서 일부만 들었어. 뉴스에는 아직 문서 내용이 안 나왔는데요. 우리 실무자들이 경쟁사 움직임을 보고했겠지.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돌린 뒤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진화 모빌리티에 대한 자료 유출과 무관하며 모든 분석은 회사의 지시로 수행했다는 확인서였다. 민석은 서윤에게 서명하면 법률 지원과 복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건 절 보호하는 문서가 아니네요. 서윤은 조항을 읽으며 말했다. 제가 모든 자료를 회사 지시에 따라 수집했다고 인정하는 문서예요.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훔친 뒤 회사 명령이었다고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민석의 다정한 표정이 조금씩 지워졌다. 내가 널 어디서 데려왔는지 잊었니? 안 잊었어요. 모두가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라고 너를 외면할 때 내가 기회를 줬어. 내 보고서가 임원회의에 올라가게 만든 것도 나고 네가 지금까지 버틴 것도 내 덕분이야. 서윤은 마침내 그가 원했던 것이 감사가 아니라 복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제 이름을 지우고 보고서를 쓰셨어요. 민석은 부인하지 않았다. 아이디어는 혼자서 가치가 없어. 내가 사용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 거야. 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서린로직에서 20년을 일하고도 창업주 가족에게 늘 고용인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 플랫폼 사업을 따내지 못하면 대표 자리는 다시 오너 일가에게 돌아가고 자신이 만든 모든 조직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나는 한 번만 이기면 돼. 그 뒤에는 너도 전략실 임원으로 올려줄 수 있어. 그는 그것이 보상이라고 믿는 듯 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다른 문서들을 훑었다. 그중 한 장은 진화 모빌리티의 유출 자료 일부였다. 민석이 급히 덮으려 했지만 이미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신규 협상 대상 기업의 이름 옆에 실행 가능성을 뜻하는 단어가 잘못 입력돼 있었다. 바로 전날 박도현에게만 전달했던 미끼 문서에서 보았던 오류였다. 그러나 실제 유출 문서에는 그 오류가 없어야 했다. 그렇다면 누군가 미끼 문서의 내용을 실제 기밀과 섞어 서린로직에 전달했고 민석은 두 문서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서윤은 놀란 표정을 감추며 확인서를 집어들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민석은 그녀가 흔들린다고 믿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안에 서명해. 진화가 경찰이나 언론에 먼저 움직이면 나도 널 지킬 수 없어. 서윤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 문서의 위치와 파일 번호, 책상 위에 놓인 외장 저장 장치의 모양까지 하나씩 기억했다. 같은 시각 태주는 비어있는 서윤의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앉던 자리에는 숫자가 빼곡히 적힌 메모지와 마시지 않은 커피만 남아 있었다. 보안팀장은 카드 복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지만 태주는 조사 자료에서 한 가지 시간을 반복해 확인했다. 유출 문서가 열람된 밤 11시 42분. 그는 그날 밤의 일정을 뒤집어 보다가 손을 멈췄다. 그 시각 서윤은 지하 기록 보관실에서 자신과 함께 있었다. 출입 카메라에도 두 사람이 11시 58분에 함께 나오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더구나 기록 보관실은 외부 통신이 차단된 구역이라 서윤이 원격으로 자신의 계정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또다시 가장 두려워하던 결론을 선택했다. 보안팀장에게 해당 시간대 최상층 카메라 원본과 카드 발급 장치 기록을 전부 가져오라고 명령한 뒤 곧바로 서윤에게 전화했다. 그러나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다. 두 번째 전화도 세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때 전략감사팀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유출 문서에 포함된 특정 오탈자가 박도현에게만 전달된 미끼 자료와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범인은 서윤이 아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의 계정을 이용해 서윤과 박도현을 동시에 함정에 넣으려 했다. 태주는 코트를 집어들고 대표실을 나섰다. 이번에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밀어낸 여자를 너무 늦기 전에 찾아야 했다. 서윤은 서린로직 건물을 나선 뒤에도 곧장 태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사과를 들으면 다시 상대의 논리에 끌려갈 것 같았다. 그녀는 근처 무인 사무실을 빌려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가진 자료를 전부 펼쳤다. 첫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서윤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증거를 정리하는 법을 몰랐다. 이번에는 달랐다. 진화 모빌리티의 실제 입찰 전략서, 박도현에게 전달된 미끼 문서, 자신의 계정으로 작성된 예약 메일, 민석의 책상 위에서 본 파일 번호와 외장 저장 장치의 형태를 시간 순으로 기록했다. 이어
자신이 3달 전 작성한 원본 초안을 개인 클라우드의 자동 저장 기록에서 찾아냈다. 회사 서버에서는 삭제됐지만 초안을 작성하던 프로그램이 생성한 임시 파일과 수정 이력은 남아 있었다. 원본에는 없던 수치가 언제 추가됐는지, 가능성을 뜻하던 문장이 어느 시점에 확정적 표현으로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 작성자는 자신이었지만 문서를 공격용으로 변조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서윤은 민석에게 받은 확인서를 촬영해 조항별 위험을 표시했고 그가 말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태준이 보낸 메시지를 열었다. 당신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만나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서윤은 오래 바라보다 짧게 답했다. 사과보다 먼저 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으세요. 1시간 뒤 태준은 수행원도 없이 무인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변명하지 않고 허리를 숙였다. 확인하기 전에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윤은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제가 그 시간에 대표님과 있었다는 건 조금만 확인해도 알 수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증거보다 두려움을 먼저 믿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윤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다시 함께 조사하길 원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제 개인 연락과 통화를 허락 없이 확인하지 마세요. 둘째, 전략감사 태스크포스의 자료에 독립적으로 접근하게 해주세요. 셋째, 제 판단을 대표님이 원하는 결론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태준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말로는 부족해요. 서윤은 준비해둔 문서를 내밀었다. 권한 범위와 자료 접근, 기록 감시, 금지 조항, 조사 결과에 대한 독립 보고권이 적혀 있었다. 태준은 내용을 읽고 서명했다. 서윤이 놀라 바라보자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 없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태준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선택을 빼앗지 않았다. 서윤은 서명된 문서를 접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알고 있는 걸 전부 말해요. 맞선 전부터 저를 조사한 이유까지. 태준은 전략감사 태스크포스의 존재를 처음부터 설명했다. 7년 전 합병 정보가 유출된 이후 그는 회사 내부에 남은 비공식 거래망을 추적해왔다. 최근 3곳의 공급업체와 서린로직 계열사가 같은 평가법인과 자문사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익명 보고서를 발견했다. 보고서의 공격적인 결론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었지만 기초 분석은 정교했다. 태준은 작성자의 문장 습관과 표 구성 방식을 추적해 서윤을 찾아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선을 이용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처음부터 맞선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가족들까지 이용했어요. 주선자에게는 정상적인 만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도록 직업과 신분을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태준은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서윤을 더 아프게 했다. 자신이 당황해 말을 쏟아내고 태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던 모든 순간이 처음부터 계획된 무대 위에서 벌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서윤은 감정을 눌러내며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지금은 최민석과 내부 유출자를 잡아야 해요. 하지만 이 일이 끝난다고 해서 대표님과 저 사이의 문제까지 끝나는 건 아니에요. 태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더라도 막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약속이었다. 다음 날 오전 서윤은 진화 모빌리티 최상층으로 돌아왔다. 전날까지 의심과 경멸을 보내던 직원들은 그녀가 태준과 나란히 나타나자 술렁였다. 그러나 서윤은 대표 비서 자리로 가지 않았다. 전략감사 태스크포스 회의실 상석에 앉았고 태준은 임원들에게 그녀가 특별감사 책임자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문상혁이 즉시 반발했다. 기밀을 유출한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 권한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윤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에 카드 복제 기록과 계정 접속 시간을 띄웠다. 제 출입 카드는 사내 발급 장치에서 복제됐고 제 계정이 사용된 시간, 저는 통신이 차단된 기록 보관실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영상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세 임원에게 각각 다른 정보가 전달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계약 중단, 계약 축소, 비공개 협상이라는 세 가지 미끼 중 서린로직에 넘어간 것은 박도현에게만 전달한 비공개 협상 정보였다. 회의실 시선이 도현에게 쏠렸지만 서윤은 그를 바로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박 사장님은 정보를 받은 뒤 자신의 보좌 직원에게 자료 정리를 지시했습니다. 그 직원의 계정은 문상혁 본부장 측 수행 조직과 공유 단말기를 사용했고 그 단말기에서 제 출입카드 복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상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직원들의 실수로 나를 엮으려는 겁니까? 서윤은 차분하게 답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전날 밤 세 종류의 가짜 협상 일정을 만들었다. 문상혁에게는 인천 물류센터에서 일본 업체와 만난다는 일정, 박도현에게는 판교 연구소에서 국내 업체를 만난다는 일정, 재무 전무에게는 송도 호텔에서 싱가포르 투자사와 접촉한다는 일정을 전달했다. 모두 날짜와 참석자가 달랐고 문서마다 보이지 않는 식별 코드가 삽입돼 있었다. 서윤은 화면에 새벽에 서린로직 외부 서버로 전송된 파일을 띄웠다. 송도 호텔 일정이었다. 회의실 사람들이 동시에 재무전무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이 문서는 재무전무에게 전달된 뒤 그의 비서가 출력했습니다. 출력물은 문상혁 본부장의 수행 직원이 회수했고 사내 복합기 기록에는 그 직원이 문서를 다시 스캔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상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윤은 한성테크와 그가 가족 명의로 보유한 자문회사의 거래 내역 같은 평가법인을 통해 반복된 계약 조항, 서린로직 계열사와 주고받은 회의 일정까지 차례로 제시했다. 모든 자료는 하나의 구조를 가리켰다. 상혁은 한성테크를 진화 모빌리티 공급업체로 밀어넣고 민석은 그 계약의 문제를 이용해 진화 모빌리티의 경영 실패를 부각하려 했다. 국가 플랫폼 사업에서 진화를 탈락시킨 뒤 서린로직이 같은 기술과 인력을 흡수할 계획이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를 범인으로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두 회사의 자료 구조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이용하고 실패하면 제게 책임을 씌우려 했던 겁니다. 문상혁은 증거가 조작됐다며 태준에게 회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태준은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외부 감사인과 법무 책임자에게 자료 검증을 요청하고 관련 임원들의 직무를 임시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서윤이 원했던 방식이었다. 돈이나 대표의 명령으로 사람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민석이 서린로직 법무팀과 함께 들어왔다. 그는 진화 모빌리티가 자사 직원을 불법적으로 영입하고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며 공식 항의서를 내밀었다. 이어 서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서윤아, 이제 그만해. 네가 진화 자료를 우리에게 보낸 사실은 이미 확인됐어. 강태준이 널 버리기 전에 돌아와. 민석은 서윤이 보낸 공개 자료와 통화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일부 임원들의 표정이 다시 흔들렸다. 서윤은 숨기지 않았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린로직을 위해 정보를 알아보려 했고 공개된 일정과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 판단은 잘못이었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바라봤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서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뒤 민석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제가 보낸 파일에는 식별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기밀 문서에는 제 코드가 없어요. 대신 문상혁 본부장의 수행 단말기에서 생성된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서윤은 개인 클라우드에서 복구한 원본 보고서와 민석이 외부에 배포한
변조본을 나란히 띄웠다. 수정 이력에는 원본이 삭제된 뒤 민석의 사내 계정으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시간이 남아 있었다. 인경싱자, 이덕사 도소따, 과장된 수치와 확정적 표현은 모두 그 이후에 추가됐다. 민석은 회사 자산으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사용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는 분석 결과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수치를 추가하고 작성자를 지운 뒤 외부 투자자에게 사실처럼 배포할 권리는 없습니다. 민석은 그녀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 자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었어. 내가 없었으면 아무도 널 받아주지 않았어. 서윤의 가슴 한편이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 감사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고 잘못된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도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능력과 선택까지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민석이 내민 확인서와 당시 대화를 기록한 메모 서린 로직 내부에서 사용된 변조본의 파일 번호를 감사인에게 제출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서윤이 직접 남기고 복구하고 연결한 기록들이었다. 민석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승리하지 못하면 평생 오너 일가의 그림자로 남는다며 능력 없는 상속자들보다 자신이 회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외쳤다. 그 절박함은 진심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권리가 되지는 못했다. 외부 감사인들이 민석과 상혁을 별도 회의실로 안내한 뒤 임원회의는 사실상 끝났다. 몇몇 임원은 서윤에게 사과했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사건이 해결됐다는 안도보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컸다. 태주는 사람들이 모두 나간 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구조를 끝까지 찾지 못했을 겁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저를 데려온 이유는 이제 이해했어요. 비서라는 이름으로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임원들을 배게 하려던 거죠. 그 과정에서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숨겼습니다. 맞선도요. 태주는 부정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당신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감정까지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서윤은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대표님에게는 결과가 진심이면 과정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떠나는 것도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목에 걸린 출입증을 벗었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리는 선택이었다. 전략감사 책임자로서 필요한 보고서는 오늘 안에 제출할게요. 그 뒤에는 진화 모빌리티를 떠나겠습니다. 태준의 손이 출입증을 받으려다 멈췄다. 붙잡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아니었다. 서윤은 출입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말했다. 대표님이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저는 대표님 곁에서 또 다른 감시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서윤이 회의실을 나간 뒤 태주는 오래도록 출입증을 바라봤다. 회사는 지켰고 내부의 배신자도 찾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지키고 싶었던 사람은 자신의 곁을 떠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강제로 남길 방법을 수십 가지나 알고 있었다. 계약을 연장하고 법적 책임을 언급하고 더 높은 자리와 보수를 제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은 그녀가 가장 증오하는 통제의 다른 이름이었다. 태주는 출입증을 집어 서랍에 넣지 않고 서윤의 빈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같은 시각 건물을 나선 서윤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새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열었다. 더 이상 누구의 비서도 누구의 보호를 받는 직원도 되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만든 분석과 판단이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남는 회사를 시작할 생각이었다. 로비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뒤에서 태준이 따라올 것 같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윤은 서운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삼키며 앞으로 걸었다. 그때 휴대전화에 태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약속대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다만
언젠가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할 기회는 남겨주세요. 서유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메시지를 지우지도 않았다. 진화 모빌리티의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회사 안을 뒤덮었던 소문은 조금씩 기록과 책임의 언어로 바뀌었다. 문상혁은 한성테크와의 거래에서 개인 자문회사를 이용해 이익을 받은 정황이 확인돼 모든 직무에서 해제됐다. 그와 함께 움직인 수행 직원들과 일부 실무 책임자들도 외부 감사인의 검토를 받았다. 박도현은 자신의 보좌 조직이 공유 단말기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도록 방치한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직접 자료를 넘겼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민석은 서린로직 내부 조사에서 보고서, 변조와 외부 배포 입찰 정보 취득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전략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끝까지 모든 행동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의 생존을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죄를 대신 씌운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서유는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이 처음 진화 모빌리티에 들어갈 때 서린 로직을 위해 정보를 알아보려 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자신이 전달한 자료의 범위와 이후 도용된 문서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했다. 조사위원 중 한 사람이 민석을 원망하느냐고 묻자 서유는 한참 침묵한 뒤 대답했다. 그분이 제게 기회를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 때문에 잘못까지 눈 감아야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태주는 감사 결과가 발표된 날 임직원 회의를 열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자신이 회사를 구했다고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몇 년 동안 대표 직속 조직이 임직원의 연락과 움직임을 지나치게 확인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이유로 만든 통제장치가 정상적인 문제 제기까지 막았고 사람들이 대표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는 의심이 회사를 지키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제도가 되면 조직 전체가 서로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오래 숨겨온 잘못을 자신의 입으로 꺼내는 일은 어떤 회의보다 어려워 보였다. 태주는 전략감사 태스크포스를 대표 개인 조직에서 독립감사위원회 산하로 옮기고 외부 전문가와 직원 대표가 함께 자료 접근을 감독하도록 했다. 임원 인사와 공급업체 선정도 한 사람의 승인만으로 결정되지 않게 절차를 바꿨다. 회의가 끝난 뒤 비서실장은 왜 굳이 자신의 책임까지 공개했느냐고 물었다. 태주는 서윤이 두고 간 출입증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멈춰야 하니까요. 서윤은 진화 모빌리티를 나온 뒤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화려한 강남의 고층 건물이 아니라 성수동에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공유 사무실이었다. 책상은 4개뿐이었고 회의실에서는 옆 카페의 커피 향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회사 이름을 바른 선 전략연구소라고 지었다. 숫자를 예쁘게 포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누구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 첫 직원은 과거 서린로직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데이터 분석가였고 두 번째 직원은 공급망 관리 경력은 길지만 대기업에서 승진하지 못한 채 밀려난 여성이었다. 서유는 자신이 과거에 받지 못했던 것을 그들에게 약속했다. 모든 보고서에는 실제 작성자의 이름을 남기고 고객이 결론을 바꾸라고 압박하면 수정 요청의 이유를 기록한다는 원칙이었다. 일이 없던 첫 주에는 3사람이 직접 책상을 조립했고 두 번째 주에는 무료 상담만 5건 진행했다.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었지만 서유는 이상할 만큼 불안하지 않았다. 실패하더라도 이번 선택은 누구의 명령도 아니었다. 창밖으로 저녁 불빛이 켜질 때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이름 아래 놓여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어느 날 진화 모빌리티에서 사업 제안 요청서가 도착했다. 서유는 메일 발신자를 확인하고 잠시 손을 멈췄다. 제안 내용은 내부 공급망 위험 관리 체계를 재설계하는 프로젝트였다.
태준이 직접 보낸 메일은 아니었다. 독립감사위원회에 공개 입찰 안내였고 바른선 전략연구소 외에도 6개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초대돼 있었다. 서윤은 즉시 태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과 제안서를 준비했고 자신이 진화 모빌리티에서 근무한 경력과 이해관계도 투명하게 공개했다. 발표날 태준은 심사위원석에 앉지 않았다. 대신 외부 감사인과 교수, 직원 대표가 평가를 맡았다. 서윤은 회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것을 이용해 공포를 자극하지 않았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에만 돌리면 새로운 사람이 같은 자리를 채울 뿐이라며 정보 권한 분산과 이해 제기 절차, 작성자 보호 체계를 제안했다. 결과 발표는 사흘 뒤에 나왔다. 바른선 전략연구소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계약서에는 태준의 이름 대신 독립감사위원장의 서명이 있었다. 서윤은 그제야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답장은 곧 도착했다. 기회를 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에도 태준은 서윤의 업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대표와 외부 자문 책임자로서 정중하게 인사했고 보고서 수정이 필요할 때도 이유를 문화로 남겼다. 예전 같았다면 서윤의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늦은 밤까지 남아있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겠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합니까? 라고 먼저 물었다. 서윤이 괜찮다고 답하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 변화가 처음에는 낯설었다. 태준의 조심스러움이 계산된 행동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변하고 있었다. 비서실 직원에게 개인 일정을 강요하지 않았고 임원들의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남겼으며 자신과 다른 결론을 낸 직원에게 이유를 설명할 시간을 주었다. 어느 날 서윤은 직원 대표와 대화하다 태준이 최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들었다. 내 생각과 다른 이유를 먼저 말해달라. 서윤은 그 문장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반복되는 선택으로 더 정확하게 변화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믿게 됐다. 최민석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설인노직 조사위원회에 추가 진술이 있던 날이었다. 민석은 전보다 야위어 있었고 정장을 입었지만 더 이상 그를 따라다니는 직원은 없었다. 복도에서 서윤을 본 그는 잠시 망설이다 다가왔다. 정말 내가 내 능력을 훔쳤다고 생각하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상처가 섞여 있었다. 서윤은 솔직하게 답했다. 처음에는 저도 본부장님이 제 능력을 세상에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사실이야. 맞아요. 그래서 더 오래 믿었어요. 하지만 기회를 준 사람과 결과를 소유한 사람은 같지 않아요. 민석은 자신이 아니었다면 서윤이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때 저를 도와준 건 평생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감사와 복종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민석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평생 인정받기 위해 싸웠고 결국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워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권력자와 똑같아졌다. 서윤은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미워하겠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그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가 복도를 떠날 때 민석은 붙잡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복수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빚이라고 믿었던 감정에서 서윤이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끝났다. 프로젝트 종료를 일주일 앞둔 금요일 저녁, 서윤은 태준에게서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업무와 관계없는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서윤은 화면을 보며 웃었다. 과거의 태준이라면 이미 장소와 시간을 정한 뒤 통보했을 것이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답했다. 부탁의 내용을 먼저 말해요. 태준은 곧 첫 맞선이 있었던 식당 이름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적었다. 싫다면 거절해도 된다는 문장도 덧붙어 있었다.
서윤은 일부러 1시간 동안 답하지 않았다. 태준에게 기다림을 가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만든 함정을 떠올리면 화가 났고 모두 앞에서 의심받던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가 잘못을 숨기지 않고 자신이 떠난 뒤에도 변화를 이어온 사실도 알고 있었다. 사랑은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서윤은 마침내 답장을 보냈다. 7시 30분에 갈게요. 이번에는 제 시간도 제가 정합니다. 태준의 답장은 단순했다. 기다리겠습니다. 식당의 같은 자리에는 이번에도 흰 식탁보와 투명한 물잔이 놓여 있었다. 달라진 점은 태준 앞에 서류 봉투도 명함도 미리 준비된 출입증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서윤이 도착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려다 멈췄다. 도와줘도 됩니까?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의자를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처음 여기서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데려가려 했습니다. 능력을 확인하고 가까이 두고 위험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들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선택할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감정이 진심이 됐다고 해서 처음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태준은 손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표와 비서도 조사자와 의심받는 사람도 아닌 상태에서요. 서윤은 일부러 냉정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아직도 진화 모빌리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요. 자문료를 지불하고 전부 듣겠습니다. 대표님 성격도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은 장기 계약이 필요하겠군요. 서윤은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다. 태준은 그녀가 웃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 뒤 다시 말했다. 한서윤 씨와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대답을 하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과거에 그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의 도망갈 길부터 막았다. 지금 그의 앞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다. 서윤은 그 빈자리를 오래 바라보았다.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남을 용기를 주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말하자 태준의 표정이 긴장했다. 말하세요. 제가 싫다고 하면 설득하려고 자료를 만들거나 사람을 붙여 조사하지 마세요. 약속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마다 회사 기밀처럼 입을 닫지 말고 이유를 말해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나 이런 도우더니의 노력만요. 서윤이 눈을 가늘게 뜨자 태준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미소를 지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그녀를 숨 막히게 하지 않았다. 반드시 말하겠습니다. 서윤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태연하게 말했다. 말해. 그럼 한번 만나봐요. 단 오늘은 맞선이 아니라 첫 데이트예요. 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방어 없이 흔들렸다. 그는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답지 않게 잠시 말을 잊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각자의 차를 부르지 않고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고 그녀가 먼저 손가락을 내밀자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복잡했고 두 사람 앞에도 완벽하게 정리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 서윤은 앞으로도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을 것이고 태준은 때때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오래된 습관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서윤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고 태준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 자유를 빼앗지 않았다. 몇 달 뒤 바른선 전략연구소의 새 사무실 개업식에서 태준은 화환 대신 정식 자문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다. 서윤이 계약서를 훑으며 비용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자 그는 즉시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직원들이 웃는 가운데 태준은 그녀에게만 들리도록 물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습니까? 서윤은 일부러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대표님, 회사 문제부터 다 듣고 결정할게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럼 평생 설명해야겠군요. 서유는 그의 손에서 계약서를 가져오며 대답했다. 좋아요. 대신 이번에는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